네,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연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연휴 뒤를 맞이하는 우리의 종목들은 어때야 하는가? 금요일에 잠금 해제 함께하면서 체크해 보시죠.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과 잠시 후에 수급 동향과 함께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양 지수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BOJ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지수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2.5% 강세 흐름 속에서 오늘은 주인공은 이수페타시스인 것 같군요. 25.67%, 제이오 인수 중단이 이렇게나 주가를 끌어올려줍니다. 2차 전지 화학 섹터는 오늘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섹터 중에 하나가 될 텐데 SK이노베이션, LNF 이렇게 두 종목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 그동안 좀 조정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표정이 좀 어둡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을 등에 업고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CDMO, CMO 쪽 종목들도 함께 반등을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호실적으로 웃고 있는 자동차 섹터도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장 마감 후에 내놓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부품주 단에서 상당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 밖에도 현대글로비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은 7% 넘는 급등세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유영화 과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열어볼 텐데 과장님과는 항상 금요일마다 사모펀드 연기금의 한 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좀 들여다볼까요? 이번 주에는 로봇, 반도체,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에너지, 우주 쪽의 종목들 다수 좀 포진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로봇 관련해서 최근에 그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사랑이 좀 상당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연기금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을 좀 크게 유입시켰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나 이번 주는 이제 고영의 미국 FDA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더 모멘텀을 받았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를 간통하는 로봇의 모멘텀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 이제 원가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70, 80% 차지하는 액추에이터인데 액추에이터는 쉽게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협동 로봇보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좀 세밀하게 이제 협동 로봇은 조금 더 이제 기계화 좀 됐다라고 보고 휴머노이드는 정말 사람처럼 움직임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좀 관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품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지금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고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로봇의 대장주 격으로 움직였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최근 1개월 동안은 27%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네. 하이젠 R&M이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 모듈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큰 폭의 한 달 만에 하이젠 R&M 같은 경우 140% 상승을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도 그 움직임 중에서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생각해 보시면 손가락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연하고 세밀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표현을 덱스트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의 생산 원가 비중이 휴머노이드 전체를 봤을 때 15% 이 손가락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거에만 들어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도가 앞에 상승될 거고 숫자로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기존의 협동 로봇에 필요한 관절 수가 한 6개에서 7개. 라고 보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75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상당히 이제 부각을 받게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액추에이터의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들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로봇 쪽을 보신다면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것이 유의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액추에이터 그리고 로봇의 이 손가락 관절 같은 것들을 유연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 덱스트러스 쪽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디어유인데요. 열리는 중국이라는 키워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바로 열어볼게요.
텐센트 뮤직과 디어유와의 관계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 10월 28일이었어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약어로 T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와 전략적 제휴 그리고 서비스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쪽의 뮤지션, 인플루언서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입점이 되고요. 별도 앱이 아니라 이 TME 산하 앱 서비스로 입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구독자들의 그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지고요. 미국이나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이제 유입되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해당 계약으로 인해서 사실 디어유가 이제 주가가 사실은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게 구독자의 정체 감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려감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던 건데, 어쨌든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을 탈피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25년도부터는 일본, 미국, 중국 쪽을 지역을 좀 확장하는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IP 그리고 구독 수가 또 확대되는 부분들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TME 그룹 내 음악 사용자 중에서 그 유료가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요금제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 당사는 이제 버블 서비스 100% 구독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픈 초기에 구독 유직률이 한 디어유 같은 경우는 90% 정도 되니까 아마 이제 TM이 이제 입점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숫자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서비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5년에 실적으로 마진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00억 정도는 붙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리포트들도 간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어유 현재 공략하고 있는 시장이 일본, 미국, 그리고 그에 이어서 중국입니다. 이 중국의 이 시장 규모를 보면 참 시장 규모가 크다는 것이 이렇게나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데,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열어볼게요. 구독자 증가입니다. 사실 디어유가 제공을 하고 있는 이 버블이라는 서비스들을 아이돌 팬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구독자 증가와 함께 맞물리면 디어유의 실적도 함께 시너지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디어유가 지금도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마진율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큐가 일단 늘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일단은 이 작년 2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중국 내에 이제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해서 음악 앱 중에서 상위 5개 앱, 쿠거뮤직, 그다음에 큐큐뮤직, 쿠뮤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TME 산하 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TME 사용하는 이 월간 활성자가 상당히 큽니다. 5.6억 명 정도이기 때문에 초대형 음악 그룹이고, 그 중에서 지금 유료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수가 1.2억 명이기 때문에 디어유의 월 구독자 수 215만 명과 비교하면 이 시장은 54배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 열린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이 시장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디어유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아직 이제 그 유료 구독자가 얼만큼 늘어날 거냐, 이건 사실 추정이죠. 그렇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분기에 추가로 유입이 가능한 구독자 수가 한 최소 57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숫자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이제 중국 내에 iOS만 지금 현재 디어유 앱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iOS 비중은 대략 한 14% 정도라서 안드로이드 비중이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6배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숫자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언제쯤 이제 오픈이 될 거냐인데, 지금 최근에 구현, 그러니까 앱에 대한 어떤 구현 개발 작업,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와의 계약 조건 같은 것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약 소식 이런 추가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좀 조만간 아마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디어유.
열리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우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현재 아주 구체적인 일정들이 나온 것은 아니나 협업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디어유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목표가는 일단 43,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유 오늘은 0.14% 약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 4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9,000원의 가격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가온전선인데요. 슈퍼 호황기라는 단어가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역시 열어볼게요. 자, 이번 주에 사실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을 모두 받아봤습니다. 북미 사업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가온전선 역시도 이 LS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봐야 되잖아요. 네, 최근에 LS를 비롯해서 LS 그룹주 자체가 결국 이제 전선과 전력과 관련된 수직 계열화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도 좋고 수혜가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온전선을 가지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북미 사업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4년 이후에 LS 전선으로부터 GMP와 LS 전선 북미 사업 법인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3Q 기준으로 했을 때 수출액 비중은 12% 정도로 인수 이제 하는 부분들 반영까지 하면은 이제 12%에서 20%로 점프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형 전선업체를 시작으로 해서 일단 미국의 노후 송배전 인프라 수혜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미국 송배전 인프라가 지금 대부분 1950년, 60년 이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됐고 지금 그 22년 이제 그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송전로 변압기의 70% 이상이 25년 이상 이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송배전 인프라 그 교체하는 주기가 30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한번 노후 시설 교체가 시작되면 이게 이제 장기 트렌드, 장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펀더멘탈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중장기적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AI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지금 전력 수요가 결국에는 이 교체를 조금 더 앞당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지금 수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이면 특히나 이제 대형 전선 업체인 LS 전선 그리고 대한 전선 같은 경우가 지금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 전선사업부가 지금 4,700억 원 정도에서 지금 한 9천억 정도로 지금 수주가 또 이렇게 점프업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형 이제 전선업체가 이제 가온전선이나 대원전선인데 이 수주 잔고가 대형 업체 대비해서 조금은 이제 뒷단에 이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소형 이 전선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사들의 실적을 보고 후행적으로 움직이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보더라도 가온전선 지금 시점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를 주신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에 어떻게 찍혀줄 것인가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이제 수주의 어떤 이제 증가 사이클이 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결국 그 수주는 실적으로 반영이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LS 전선이 이제 24년 10월 그리고 25년 1월 각각 이제 GMP랑 LS 전선 북미 사업부를 이제 양수를 했고 그 대가로 가온전선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지금 지분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작년 초 지분율이 48% 정도였는데 올해 초에 지분율이 82%까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LS전선은 이제 북미 법인을 통해서 북미 중저압 케이블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공장 가동률도 이미 이제 재작년이죠. 23년 3Q에 97%, 작년 3Q 1년 지난 시점에서 129%까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주라든지 실적은 조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고전압 케이블을 양산하는 대형 전선업체부터 실적 증가 보여지면서 이 후단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해 놓으시고 지금부터 좀 관심도 계속해서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온전선 저희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 일단 8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온전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과 맞물려서 추가적인 상방 8만 원으로 보고 계시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의 가격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하면서 가온전선 들여다보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